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방법 강의를 맡은 제주외고 3학년 부장교사 이성복이라고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제 대학 입시의 여러 전형이 이제 존재한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들으셨을 텐데요. 오늘 강의에서는 학생부 종합전형이라는 특정 전형에 대해서 평가 방법을 좀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학생부 종합전형의 일반적 특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건데요. 네, 여기 이제 화면에 나와 있다시피 대학별 평가 요소에 기반하여 제출 서류에 대해서 정성적 평가를 한다라는 말이 나와 있어요. 일단은 대학에 제출하는 가장 기본적인 중심되는 서류가 학교 생활기록부라고 볼 수 있는데요. 학교 생활기록부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이제 학업 혹은 학교 생활과 관련된 어떤 그런 기록들을 대학의 이제 평가자들이 이제 정성적으로 어떤 수치화시켜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어떠한 그 대학별 평가 기준에 맞춰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한다라는 것이 이제 첫 번째 일반적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일단 두 번째는 여기 나와 있다시피 다단계 평가를 통해서 공정성을 확보한다. 그러니까 이제 입학사정관 한 명이 모든 서류, 이제 그 해당 모집 단위의 이제 모든 서류를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최소 2명 이상의 평가자를 통해서 이제 뭐 평가자마다 어떤 약간의 주관이 이제 개입이 되다 보면 어떠한 요소에 대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데 최소 2인 이상의 평가자가 이제 서류를 평가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객관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이제 1단계 서류 평가했다가 2단계에서 이제 면접을 실시하는 대학들도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단계형으로 이제 학생들을 선발하다 보면 이제 학생들의 우수성에 대해서 좀 더 다각적으로 이제 객관적으로 평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보시면 교과 역량과 학교 생활 충실도 중심의 종합평가다. 약간 좀 오해를 하실 수도 있는 게 학생부 교과 전형은 내신 성적을 수치화해서 이렇게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뭐 100% 교과 역량을 이제 보고 뽑는 건데 우리가 학교에서 말하는 교과 역량이라고 하는 것이 내신 등급만으로 산출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이제 학교생활기록부라는 서류에 이제 선생님들이 기록을 해주시는데 그러한 교과 역량을 종합적으로 이제 평가를 한다. 그리고 뭐 여러 가지 학교 수업이 있는데 수업 말고도 창의적 체험 활동, 뭐 대표적으로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그리고 진로활동 이외에도 다양한 학교 행사들이 있잖아요. 그러한 충실도를 이제 종합적으로 평가하게 된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학생부를 기반으로 해서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의 경우에는 이 자기소개서와 연계해서 정성적으로 종합평가를 하게 되고요. 최근에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의 좀 흐름은 여러 가지 이제 교과 외 활동에 대해서 조금 이제 덜 보는 대신에 교과에서 어떠한 활동을 했고 학생들이 어떠한 깊이를 가지고 그러한 어떤 해당 주제에 접근을 했느냐 이런 교과 활동이 최근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는 점을 학생들이 좀 알고 있으면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예시를 좀 보여드릴 텐데요. 일단 첫 번째 학업 역량, 그 다음 두 번째 전공 적합성, 세 번째 인성, 네 번째 발전 가능성. 이렇게 크게 네 가지 평가 항목을 쓰는 대학들이 굉장히 많고요. 근데 이 네 가지 평가 요소는 대학마다 좀 이제 약간 좀 변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대학은 이제 네 가지 요소가 아니라 세 가지만 활용하는 대학도 있고 어떤 대학은 좀 쪼개서 한 5가지 이렇게 평가 요소를 가져가는 대학들도 있는데요. 학업 역량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내신 등급이 들어갑니다.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해서 내신 등급을 고려하지 않는다라고 혹시 오해하지 않도록 주의가 좀 필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 석차 등급에 나오지 않는 학업 태도와 의지라는 게 선생님들이 기록해 주신 부분에 나와 있거든요. 네, 그런 것도 이제 정성적으로 평가하게 되고 탐구 활동, 특별한 주제에 대해서 어떻게 깊이 있게 이제 학생들이 공부를 했느냐 이런 경험도 좀 보게 되고요. 네, 두 번째 평가 요소는 전공 적합성이라는 영역인데요. 전공 적합성에서는 전공 관련해서 얼마나 교과 이수를 했고 그리고 성취가 얼마나 되느냐 그리고
그러한 이제 지원하고자 하는 전공 관련해서 활동과 경험의 수준이 어느 정도 되느냐, 이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요소는 이제 인성 부분인데요. 이제 얼마나 성실하고 학교 생활 속에서 어떤 타인이나 공동체를 위해서 노력을 했느냐, 이런 부분을 위주로 보게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요소는 발전 가능성 해서 자기 주도성이라든지 리더십이라든지 경험 다양성이라든지 창의적 문제 해결력, 이런 부분들을 좀 대학별로 좀 이제 어떠한 항목을 좀 중요하게 보느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서류에서 종합적으로 정성적으로 평가를 하게 됩니다. 자, 근데 요거는 이제 일반적인 어떤 학생부 종합전형의 평가 요소 예시를 좀 보여드린 거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올해죠. 이제 5개 대학 공동 연구를 통해서 요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의 변화가 좀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는 친구들 혹은 학부모님들 중에서는 이제 고3 학생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1학년, 2학년 학생들, 학부모님들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이 좀 변화된 부분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해요. 그래서 기본적인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에서 조금 애매한 부분들이 사실 요 발전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좀 살짝 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그 다른 어떤 평가 항목과 예를 들어 자기 주도성이라고 하는 부분은 기본적인 어떤 학업 역량의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그 다음에 탐구 활동, 그 다음에 전공에 대한 관심과 이해, 전공 관련 활동과 경험, 이런 부분에서도 사실 확인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리고 경험 다양성도 마찬가지고 창의적 문제 해결력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기존에 좀 겹치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간소화해서 이제 새롭게 나온 개선안이 학업 역량, 그다음에 진로 역량, 공동체 역량이라는 세 가지 평가 요소로 좀 이제 간소화시켜서 이제 아마 내년부터는 요 5개 대학뿐만 아니라 아마 다른 대학들도 이러한 어떤 연구를 토대로 해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요소를 좀 이제 개선시킨 그러한 평가 항목으로 이제 평가를 좀 하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이 되고요. 네, 참고로 요 5개 대학 요 공동 연구는 여기 밑에 나와 있다시피 건대, 그다음 경희대, 연세대, 중앙대, 한국의대의 공동 연구로 이제 이루어졌고 이 세 가지 역량 중심의 평가로의 변화는 이제 아마 내년부터 2024년도 대입부터 본격적으로 적용이 될 거다. 그래서 요거는 이 5개 대학 입학처 홈페이지에 가시면 이 이제 평가 요소 및 평가 항목을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한번 참고를 부탁드리겠고요. 자, 다음에는 이제 전형 자료별 평가 준거 및 평가 요소 예시를 좀 잠깐 볼 건데요. 그 학교 생활기록부 서류를 보면 학생부 교과 영역, 그 다음에 학생부 교과 외 영역, 그리고 자기소개서가 있는 대학 같은 경우는 이렇게 이제 나눠서 우리가 평가 준거를 이제 확인을 하게 되는데,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는 원점수, 그 다음 과목 평균, 표준 편차, 그 다음에 석차 등급, 이수차 수를 다양하게 고려하게 됩니다. 보통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께서는 이제 석차 등급만을 좀 주의 깊게 보시게 되는 경우가 좀 있는데요. 네, 근데 사실 평가 요소에는 그 과목의 평균 점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이수자 수가 어느 정도 되고, 표준 편차가 어느 정도 되는지까지도 보통 확인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교과목 이수 현황, 뭐 특정 교과를 더 많이 들었냐, 아니면 좀 덜 이수했냐, 그 다음에 지원 학부와 관련된 교과 성적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 다음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 에서 어떠한 어떤 특징을 보이고 있느냐, 네, 이런 부분도 평가 요소 및 기준에서 참고가 된다는 사실을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교과 외 영역은 여기 나와 있다시피 자율, 봉사, 동아리, 진로, 독서,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보통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진로활동, 그다음에 행동 특성 및 종합 의견 이렇게 네 가지를 좀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서류평가 예시를 제가 한번 좀 간단한 사례를 통해서 좀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학업 역량이라는 영역에 대해서 지원자 A와 B가 동일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평가를 받을 것인가. 자, 동일한 과목입니다. A 학생은 1등급을 받았고 B 학생은 3등급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생부 교과 영역에서는 당연히 이제 A 학생이 더 우수한 학생이다라고 평가가 될 거잖아요. 그런데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이런 수강 인원의 비교, 원점수, 평균,
표준 편차 이런 거를 다 고려를 해서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이수를 했냐라는 걸 좀 종합적으로 따져봐야 되는데요. A라는 학생은 300명 중에서 원점수 98점, 굉장히 우수한 점수죠. 근데 평균이 71점이고 표준 편차가 15.4다라는 것은 이 수강 인원 300명이 이 해당 과목에서는 어떤 동질적인 성적을 보여주지 않은 집단이다. 좀 동질성이 조금 떨어지는 집단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B 학생 같은 경우는 수강 인원이 20명밖에 안 되는데 20명밖에 되지 않음에도 이 과목을 신청을 했구나라는 데서 일단은 이 학생이 이 과목을 충분히 열심히 듣겠다라는 의지를 좀 확인할 수가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 점수가 89점인데 원점수가 94점, 표준 편차가 4.6이라고 하는 것은 이 과목을 수강한 20명의 인원이 상당히 동질적인 집단이다라는 어떤 정보를 우리에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 학생은 굉장히 동질 집단에서 이 정도 상위권의 등급을 획득했다, 성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고, 따라서 학생부 종합전형에서는 아마 A 학생, B 학생 중에서 A 학생이 1등급이기 때문에 무조건 우수하다, 유리하다라는 평가보다는 좀 더 교과목의 수업 내용이나 이 학생의 개인별 특징을 위해서 교과 세특을 좀 확인을 해봐야겠다라는 평가를 내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A 학생, B 학생은 등급만 보고 어디가 더 이제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내리기보다는 그 교과에서 기록된 내용을 가지고 어느 학생이 조금 더 우수하다라는 평가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학업 역량이라는 게 이렇게, 특히 학업 성취도라는 부분이 이렇게 평가될 가능성이 좀 있고요. 이번에는 똑같은 학업 역량인데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라는 그런 항목에서 어떻게 동일 과목에 대해서 어떠한 어떤 평가상의 차이가 나타나는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자, 똑같은 과목인데요. A 학생은 영시의 기본 요소를 학습한 후 세 장에 갇힌 앵무새라는 메타포를 활용하여 사회적 약자의 고난과 희망에 관한 영시 작성을 주도하였다. 시적 감수성과 작문 실력이 뛰어나 팀원들이 의지하고 신뢰했던 학생이다. 그 팀 내에서 팀 활동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그 팀 내에서 굉장히 주도적인 그런 역할을 담당했고, 그 다음에 영시 공부를 매우 즐거워하여 자율 퍼더 스터디에도 참여를 하였다. 그래서 영시 공부를 매우 그러니까 이 학생은 어떤 의무감에 수업 활동에 참여한 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굉장히 좀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학업 의지를 갖추었구나라는 그런 정보를 평가자들에게 전달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B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명화 속 장면을 토대로 이야기를 창작해보는 활동을 실시함. 내러티브의 구성 요소에 대해 팀원들과 함께 학습한 후 르네 마그리트의 데칼코마니라는 작품을 선택하여 먼저 생을 떠난 형제를 그리워하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게 되는 이야기로 각색하여 발표함, 이렇게 나와 있는데 수업 시간에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는 나와 있으나 B 학생이 어떠한 학업 태도나 학업 의지를 보였는지에 대한 어떤 그런 평가적 언어는 우리가 확인할 수가 없잖아요. 따라서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 면에서 B 학생의 경우 어떠한 태도를 보였는지 알 수가 없다, 그런 정보를 전달을 하고, 하지만 A 학생은 이 과목 담당 선생님이 굉장히 우수한 평가를 했다, 따라서 학업 태도, 학업 의지가 우수한 학생이다라는 정보를 평가자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여러 과목에서 누적이 된다면 아마 학업 태도와 학업 의지라는 요소에서 A 학생과 B 학생이 받을 어떤 평가 점수가 굉장히 많이 다를 수가 있다. 우리는 이렇게 추측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탐구 활동인데요. 자, A 학생과 B 학생이 똑같은 학업 역량인데 이게 탐구 활동이라는 영역에서 평가가 좀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똑같은 학급별 주제 발표입니다. A 학생과 B 학생. 근데 B 학생은 일상과학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은 구름과 안개의 차이, 휴지가 왜 두 겹일까, 여드름의 원인, 모기가 얼마나 날 수 있을까, 근육이 커지는 원리 등의 일상적 소재를 과학적으로 설명했다. 네, 이 주제도 뭐 나쁜 주제는 아니죠. 일상과학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들여다볼 수 있는 과학적 원리에 대해서 이 학생이 조사를 해서 발표를 한 건데, 하나의 발표에서 너무나 여러 가지 과학적 원리를 다뤘기 때문에 하나하나의 어떤 깊이가 있는 활동이다라고 보기 어렵죠. 인터넷에서 자료를 조사해서 이건 이거구나라고 해서 아마 그대로
그냥 있는 자료를 그대로 이제 복붙해서 아마 발표 자료를 준비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A 학생 같은 경우에는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주제로 발표를 실시하면서 선덕여왕이라는 소재로 어떻게 접근법을 이제 했고, 그 다음에 일연, 김부식, 에드워드 카라는 일종의 이제 역사서를 기록했던 과거 인물의 예시를 통해서 역사 기록 방식에 대해서 이 학생은 관심을 가지고 방향성을 제시하고 역사의 의미를 되살펴 보았다. 그러면서 뒷부분에는 교사의 평가가 나오죠. 전달 방식에 대한 고민의 깊이가 느껴지는 발표였으며 우리 반 학생 중 말하고자 했던 바를 가장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전달하였던 발표였다고 평가한다는 교사의 평가적 언어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학생은 발표를 했을 때 굉장히 뭔가 그 담당 교사, 담당 선생님의 어떤 굉장히 우수한 인정, 우수한 평가를 좀 받을 수 있는 그런 발표를 실시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특기 사항이 다른 활동에서도 기록이 많이 된다. 그렇다면 A 학생은 탐구활동 영역에서 B 학생보다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제 학업 역량 말고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A 학생, B 학생 둘 다 기계공학과 지원자예요. 자, 전공 적합성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할까? A 학생은 수학교과 내신이 2.5등급이고 과학교과 내신이 2.2등급입니다. 근데 B 학생은 수학교과 3.1등급, 과학교과 3.0등급. 자, 성적만 보면 A 학생이 더 우수하죠. 근데 선택 과목을 어떤 과목들을 선택을 했냐를 좀 살펴보니까 A 학생은 수원수투, 그 다음에 실용수학과 확률과 통계라는 선택 과목을 이제 이수했고요. 근데 B 학생은 수원수투는 똑같은데 미적분하고 기하를 이수를 했네요. 자,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할 학생인데 실용수학과 확률과 통계를 이수한 학생과 미적분과 기하를 이수한 학생 중에서 그 해당 대학의 이제 교수님들이 보다 선호하게 될 학생들은 누구일까요? 당연히 네, 기계공학과에서 중요하게 이제 생각하는 과목, 당연히 미적분 거의 필수죠. 그 다음에 기하. 네. 이 두 과목이 보통 이제 과거에서부터 자연계열 학생들이 많이 이제 이수를 반드시 해야 했던 과목인데 B 학생은 기계공학과에 지원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과목을 이수를 했는데 A 학생은 상대적으로 좀 쉬운 과목이라고 볼 수 있는 실용수학 그리고 인문계 학생들이 많이 이수하는 확률과 통계를 이수를 했다는 것이죠. 성적은 A 학생이 더 좋아도 좀 더 도전적인 과목, 전공에 적합한 과목을 이수했던 학생은 B 학생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과학도 마찬가지죠. A 학생은 지금 2 과목 들은 게 생명과학 2잖아요. 그런데 B 학생은 뭘 들었죠? 네, 물리학 2를 들었죠. 물리학 1은 똑같고. 자, 기계공학과에 지원할 학생인데 물리학 2를 기본적으로 이수하기를 바라는 대학이 많죠. 그래서 사실 전공 관련 교과목 이수 및 성취도에서는 B 학생이 더 우수한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이 표는요, 전남대학교 모집 단위별 전공 관련 교과 표를 잠깐 이제 표의 일부를 가져온 것인데 여기 좀 이거 살펴볼게요. 기계공학부 보이시죠? 기계공학부에서는 수학과 물리학 관련 교과 이렇게 표시가 나오죠. 따라서 물리학 1뿐만 아니라 물리학 2까지도 이수를 하는 것이 기계공학과에 지원하려는 학생들에게서는 그 전공 적합성이라는 영역에서 좀 더 나은 평가를 받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을 기억을 좀 해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인성과 발전 가능성 영역에서는 어떠한 평가를 하는가? 자, A 학생 잘하는 것을 티내지 않는 성격이다. 그리고 최상위권의 탐구 능력을 갖고 있다고 평가받으나 겸손함으로 가려져 있던 학생이다. 학급 내 평판이 좋은 학생이다. 봉사 시간만으로는 평가할 수 없는 배려심과 봉사 정신이 생활하는 곳곳에 묻어나는 학생이다. 굉장히 좋은 평가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죠? 그 다음에 B 학생 같은 경우는 뛰어난 언어 능력을 갖추고 있다. 학업 성적 면에서 발전 가능성이 있다라고 판단은 되는데 수업 중 자는 모습 또한 자주 관찰되는 편이어서 개선이 필요하다. 네. 그래서 발전 가능성 그리고 인성 영역에서 사실 성실성이라는 영역도 좀 평가가 되는데요. A 학생이 훨씬 더 우수한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래서 우리 이제 고3 학생들뿐만 아니라 고등학교 학생들은 사실 평소 어떻게 내가 학교 생활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선생님들이 항상 좀 이제
관찰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조금 이제 좀 잘 주의 깊게 생각하고 평소에 자신이 지나치게 많이 사실 가끔씩은 수업 시간에 졸 수도 있죠. 하지만 너무 지나치게 내가 많이 잔다. 이런 학생들은 사실 학생부 종합전형을 고려한다면 분명히 태도의 개선이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네, 인성과 발전 가능성에서는 약간 이러한 어떤 기록을 통해서 이제 평가의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점을 좀 말씀을 드렸고요. 네, 학생부 종합전형 대비 전략 간단하게 다시 한번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자, 교과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교과 내용을 의미 있는 지식으로 만들어야 한다. 두 번째, 교과에서 배운 내용을 다양한 교내 활동에서 연계, 확장, 심화시켜야 네, 그 학업 역량 부분에서의 어떤 탐구 활동 경험이라든지 전공 적합성에서의 어떤 전공 관련 활동, 그 다음에 경험 이런 부분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다음에 사실 독서 활동 어떤 책을 읽었는지 그 목록 자체는 별로 중요하게 평가를 안 하지만 실제 학생이 지식을 쌓아가는 데 있어서 그리고 학교 생활에서 교과 수업이나 뭐 어떤 수행평가 어떤 주제를 선택한다든지 탐구 활동의 주제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독서를 기반으로 한 어떤 그 학생들의 지식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지식의 깊이가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학생들이 선택하는 주제가 달라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독서를 좀 중요하게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 전공에 대해서 이해를 하기 위해서 대학별로 전공 혹은 학과 가이드북이라는 거를 많이 제작해서 배포를 합니다. 대학별 입학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런 관심 전공이 이 전공에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학생들이 좀 이해하실 필요가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제가 이제 또 영상 강의에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대학 정보 포털인 어디가에서 대입 정보나 결과를 확인해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학생들이 본인이 희망하는 대학과 학과에 지원하고 합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네, 좀 자료를 미리 살펴보실 필요도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학생부 종합전형 평가 방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봤는데요. 네, 일단은 이번 강의는 여기서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